여성과 남성의 평균 수명이 다르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세계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차이가 단순히 우연이나 개인의 습관 때문이라고만 하기엔 더 깊은 이유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수명 차이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나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생물학적 요인부터 심리적 태도, 건강관리 방법, 그리고 삶의 선택이 깊숙이 얽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만든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며 그 속에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노후 준비의 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더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몸속 세포가 시간이 흐르며 스스로를 보호하고 수명을 조절하는 비밀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장치는 바로 텔로미어라고 불리는 구조인데요.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부분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과 같습니다. 마치 밧줄 끝이 풀리지 않도록 묶어주는 테이프처럼 세포가 분열할 때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텔로미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며 세포가 노화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여성과 남성이 이 텔로미어를 관리하는 능력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X 염색체를 2개 가지고 있어 마치 단단한 이중 방어벽처럼 텔로미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반면 남성은 X 염색체 하나와 함께 Y 염색체를 가지는데 Y 염색체는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기능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 차이를 비유하자면 여성의 염색체는 튼튼한 방수천으로 덮인 텐트 같다면 남성의 염색체는 가벼운 우산 같은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보호는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외부 자극에는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죠. 이 작은 차이가 세포의 노화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환경 적응력에서도 더 뛰어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추위나 더위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성의 신체는 생존 우선적으로 작동합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소비하면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능력이 있죠. 반면 남성은 단기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장기적인 스트레스에는 쉽게 무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듯 생물학적 요인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드러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텔로미어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유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텔로미어가 줄어드는 과정은 마치 오래된 스웨터가 실밥이 풀리며 점점 형태를 잃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바로 생활 습관이라는 실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텔로미어라는 실을 어떻게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텔로미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작은 습관들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우리의 몸은 움직일 때 더 활기를 얻습니다. 하루 20분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 보세요.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 앞 공원을 걷거나 집 안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간 걷는 사람들은 텔로미어 길이가 평균적으로 10%더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세포 노화 속도를 최소 5년 늦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간단한 동작만 반복해도 근육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텔로미어가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작은 움직임도 매일 반복하면 우리의 세포는 이를 기억하고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다음은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세포는 더 빨리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꼭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들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몸과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은 더 안정감을 느끼고 세포 재생이 활발해지며 텔로미어도 더 튼튼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세포를 이루는 재료가 되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 아몬드, 녹황색 채소 같은 음식들은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텔로미어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를 할 때는 천천히 씹으며 음식을 음미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급하게 먹으면 소화도 어렵고 음식이 주는 영양소를 제대로 느낄 수 없어요. 한 끼 식사에서 조금씩 더 신경 써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세포는 고맙다는 신호를 보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스트레스는 텔로미어의 가장 큰 적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속에서 염증 반응이 늘어나고 세포의 재생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조용히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아보세요. 아니면 가까운 공원으로 나가 산책을 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나무와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모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한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우리의 텔로미어를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고 나아가 더 활기찬 삶을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이 습관들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세포는 그 작은 노력을 기억하고 분명히 보답할 거예요. 다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역할과 심리적 요인이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오늘 한 번쯤 걸을지 말지,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건강을 만들고 나아가 수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생활 습관에는 이 선택에서부터 큰 차이가 드러나죠. 먼저 식습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성은 식사할 때 건강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떠올립니다. 이건 단순히 편견이 아니라 실제 연구로 밝혀진 사실인데요. 여성은 고섬유질 식단이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남성은 눈앞에 있는 음식을 이게 나에게 얼마나 맛있고 배부를까? 로 평가하곤 하죠. 그러다 보니 고칼로리 음식,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을 더 쉽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성은 건강한 식습관 덕분에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질환 위험이 낮은 반면 남성은 식습관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그로 인해 젊은 나이부터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남성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먹은 음식이 나의 내일을 결정한다면 지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건강한 음식, 채소 한 접시, 그리고 가벼운 과일 디저트만으로도 여러분의 세포는 감사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식습관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수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더 건강해진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여성은 실제로 정원 가꾸기나 산책, 요가 같은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남성은 실내에서 운동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염증 반응을 줄이며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꽃을 보고 흙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는 거죠. 오늘 당장 가까운 공원에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나무 사이를 천천히 걷거나 햇살 아래에서 잠시 쉬어보세요. 자연이 주는 평온함이 여러분의 몸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남성과 여성의 위험 행동에서 보이는 차이입니다. 남성은 더 강해 보이고 싶어 하거나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때로는 과도한 음주, 흡연 같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동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여성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위험한 선택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남성과 여성의 건강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또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해로운 습관을 조금씩 줄이고 건강에 더 좋은 선택으로 바꿔보세요. 결국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식탁 위에 올라가는 음식 한 접시, 자연과의 짧은 교감, 해로운 습관 대신 더 나은 선택. 이 모든 것들이 쌓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역할과 심리적 요인이 어떻게 수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맡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들은 사실 단순한 책임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때로는 삶의 의미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하죠. 특히 남성과 여성은 이런 사회적 역할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법과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역할 변화에 대한 적응력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인생의 각 단계에서 변화하는 역할을 비교적 잘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독립해 집을 떠나거나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 이 변화를 위기로 느끼기보다는 이제 내가 새로운 나를 찾을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취미를 찾거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며 스스로를 다시 정립해 나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남성은 은퇴 후 직장에서의 역할을 상실하거나 자녀 양육에서 멀어지는 순간 내가 무의미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지위나 역할로 자신을 정의해온 남성에게 이런 변화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를 잃었다고 느낄 때 남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커뮤니티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여성은 감정적으로 연결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하는 산책 모임,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같은 공동체 생활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찾게 해줍니다.
반대로 남성은 이러한 활동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며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왜 여성은 이러한 변화에 더 잘 적응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성은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더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인 거죠. 그러나 남성분들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가벼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역할을 하지 않으니 의미가 없다는 생각 대신 새로운 역할로 나를 다시 만들어갈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여성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더 잘 받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회적 역할과 관계는 단순히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몸 모두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지금 맡고 있는 역할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와 태도가 수명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돌보는 방식은 단순히 병원에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와 일상적인 선택들이 건강과 수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성과 여성은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차이를 보이는데 이 차이가 수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의 차이를 볼까요? 요즘은 스마트워치, 건강 앱,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들이 우리 건강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었죠. 여성들은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매일 걸음수를 확인하거나 수면의 질을 체크하거나 심박수를 관리하는 식으로 자신의 몸을 세심히 살피죠. 반면 남성들은 이런 기술 활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편입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라는 생각에 기기를 사용하기보다는 몸에 이상이 생기기 전까지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큰 결과를 만듭니다. 다음은 예방과 회복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성들은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검진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기 전에 생활 습관을 조정하죠. 예를 들어 적정 체중을 유지하거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작은 습관들을 실천합니다. 반면 남성들은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고쳐보자는 태도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증상이 나타난 후에야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들은 정기 검진을 받는 비율이 남성보다 35% 더 높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예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미리 막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자동차와 비슷해요. 고장이 나고 나서 수리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방법이죠.
건강을 지키는 데는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매일 걸음수를 확인하고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쌓여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남성분들께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몸에 이상이 느껴질 때만 병원에 가지 말고 아무 이상이 없어도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여성분들께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과도한 걱정이나 스트레스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결국 건강 관리와 태도는 우리가 가진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건강을 위해 내린 작은 결정이 내일 더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정서적 요인과 관계가 건강과 수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 흔히 운동이나 식습관처럼 몸을 돌보는 방법만 떠올리곤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요소 하나를 놓치기 쉽습니다. 바로 마음과 관계입니다. 우리의 감정,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과 수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먼저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볼게요. 남성과 여성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여성은 감정을 이야기로 풀어내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많은 남성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속마음을 숨기고 혼자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억눌린 감정은 결국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혈압 상승이나 면역력 저하 같은 신체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억누르는 사람들은 심장질환, 고혈압, 심지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글로 적어보거나 단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취미 활동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할 때의 기분을 떠올려 보세요.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나만의 취미에 몰두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잊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성은 이러한 취미 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예, 요리, 음악 등 감각을 사용하는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우리 뇌를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남성분들께도 권하고 싶은 건 바로 이런 취미를 찾는 겁니다. 이 나이에 무슨 취미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작은 활동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원에서 꽃을 심거나 가볍게 악기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의 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성은 친구나 가족,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마음의 부담을 나누죠. 반면 남성들은 은퇴 후나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고립감은 몸과 마음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께는 적극적으로 관계를 넓히는 노력을 추천드립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거나 취미 모임에 나가보세요. 사람들과의 연결은 단순히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건강한 삶은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고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보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이 모든 작은 시도가 쌓여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여성과 남성의 수명 차이를 만든 요인들에는 생물학적 이유부터 생활 습관, 사회적 관계와 감정 표현까지 우리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작은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차이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생물학적 요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텔로미어를 지키는 방법을 나눴죠.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같은 작은 노력들이 우리 세포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열쇠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에서 사소한 선택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식탁 위에 올라가는 한 접시의 음식, 자연과의 교감, 위험한 습관을 줄이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죠. 사회적 역할과 정서적 요인에서는 관계의 힘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의미를 찾고 사람들과 연결될 때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 더 길고 더 행복한 내일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는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 내가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10분이라도 산책을 하고 친구나 가족에게 내 감정을 솔직히 나눴다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를 더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지혜를 나누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